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이선주입니다. 2019년이 벌써 둘째 주가 됐는데요. 시간 참 빠르죠. 많은 분들 새해 계획 잘 실천하고 계시나요? 좀 열심히 투자하고 또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이런 게 또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아직도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셨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에서는 24시간 상담이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248번, 또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24시간 365일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 부자 되기 프로젝트 나도 부자의 오늘의 출연자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완벽한 재무 설계를 위해서 나와주신 분이 계시죠? 윤창원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2019년 이제 연초가 되다 보니까 모임도 많으시고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모임은 웬만하면 안 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증시가 좀 변동폭이 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전문가들이라고 연말연시 너무 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오늘 MC께서 말했듯이 그 365일이죠, 1년이. 그래서 연초 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아, 네,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느느이 강조드리는데 작심삼일 122번 하시면 예, 366일입니다.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 자산을 가지고 부자 되는 방법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사연을 보내주실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40대 초반 여자고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생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돈이 안 모여서 고민입니다. 과소비를 하는 편도 아니고 가계부도 쓰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신 덕에 최근에 주택을 마련한 상태고요. 부동산과 주식 모두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럴 때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겠네요. 어떻게 저축과 투자를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주택을 마련하셔서 한시름 걱정을 내려놓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할지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청자님께서 그 사연으로만 딱 만나 뵀을 때는 예, 굉장히 좀 성실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딱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과소비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20년 전에 비해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쓰는 게 상당히 과소비입니다. 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가 이제 한 90년 중반쯤 돼요. 아, 네. 예, 그때는 제 기억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는 핸드폰을 쓰지 않았고요. 삐삐라는 물건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요금이 적었죠. 그런데 최근에 한 가족에서 통신비만 해도 벌써 20만 원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우리가 지금 쓰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택을 곧 사셨으니 당연히 돈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산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흐름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43세 회사원이시고요. 배우자께서는 46세 회사원, 두 분 맞벌이시네요. 사실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돈 벌기도 좋지만 쓰기도 좋은 구조입니다. 네. 두 분이 일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퇴근하면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외식비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오늘 시청자님들 두 분은 자 월급여 420에 상여금 포함해서 505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시고요. 지출이 325만 원, 보험료 52만 원. 자, 325만 원 정도면 64% 정도 지출을 하고 계신데 보험료 포함해서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축 투자를 보시면 적금 70만 원, 그다음에 연금저축 10만 원, 저축보험 20만 원, IRP 30,
그리고 CMA 50에서 월 180만 원씩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축액과 소비액이 균형적으로는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저축 투자 중에 지금 딱 보면 아무래도 안전 자산을 선호하시는 성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리모델링해서 자산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금 흐름표 중에서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축하드릴 일이네요. 6억 5천 정도 주택 구매를 하셨고요. 근데 좀 특이하신 건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단독주택을 구매하신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는 이 향후 자산 가치는 늘어날 수 있지만 또 전원주택이라는 또 그런 로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부부들끼리 부부 두 분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이 발생하셨고요. 2억 1,500,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1,550만 원, 그리고 예금 3,260만 원 해서 5억 930만 원 정도의 자산을 보이고 계신데요. 이 정도의 대출은 뭐 주택 구매 때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니까 요것을 현명하게 갚아나가고 상환하시는 요 방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40대 부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정도면 저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저도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자, 주택을 사셨다라는 건 내 그 자산 이벤트가 하나는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때 잘 계획을 잡고 목표를 잘 잡으셔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만 이 돈이 좀 모입니다. 집을 샀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출은 주택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자에 대해서 뭐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덜 갚으시는 경향도 있고요.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에 현금 보유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신다면 좋겠는데 아마 저희 방송에 전화는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오늘 그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명쾌한 솔루션을 주실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보험 구성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보험은 시청자님께서 DGB생명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요. 13만 2천 원에 20년 납 종신이십니다. 그리고 DB손해보험의 프로비라이프. 자, 손해보험을 80세까지 하신 것은 가격 경쟁 면에서는 좋은 구성인데, 자, 최근에 그 평균 수명이죠. 오래 사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80세 보험은 좀 짧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자, 30년 납으로 하셨으니까 30년은 내실 거고, 그러면 기왕이면 100세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구성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배우자분 거는 신한생명 플러스 종신보험. 자, 남편분한테 종신보험이 들어있는 건 당연한데 제가 볼 때는 자, 19만 5,500원이라는 거에서 안쪽 특약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암특약, 이대질환 특약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된 상태여야만 이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DB손해 프로미라이프를 동일하게 배우자분과 두 분이 같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4,500원 정도 하시는데 이렇게 그 두 분의 보험료가 52만 1,000원의 보장성 보험이 나가기 때문에 요거는 좀 크다.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만 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보험료로 보이고요. 교보생명의 빅플러스 저축보험은 자, 공시율형 상품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 수익이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축보험이기 때문에 연금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점검하셔갖고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현황까지도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리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요, 어떻게 바꿔야 할지 리모델링 안을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살펴본 다음에 세부적인 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답을 먼저 드리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네,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시기 때문에 제 소득은 제가 안타깝게 바꿔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출 325만 원을 어떻게 바꿔드릴 거냐? 보장성 보험을 23만 원으로 좀 낮춰드릴 거고요. 그리고 생활비 15만 원 정도 절약을 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매달 5만 원씩 줄이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신용카드 한도를 5만 원씩 줄여보세요. 아, 네. 네, 그러면 그 한도만큼 다 쓰시는 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항상 평균이 100만 원의 신용카드가 나온다. 그럼 다음 달에 95만 원으로 낮추는 거죠. 네. 그럼 5만 원 덜 쓰겠죠. 그러면 현금을 쓰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차근차근 줄여나가면 생활비도 반드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번에 줄이시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스텝 바이 스텝 전략으로 생활비를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 일부분
예금 있으신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안한 마음에 예금도 갖고 있지만 사실 예금 금리보다는 대출 금리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있는 것으로 대출을 상환하셔야 내 돈이 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상환해서 8만 원 줄여드려서 총 46만 원 절감해서 이 금액을 갖고 저축 투자를 늘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신용카드 한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변경 후를 보니까 이제 저축 부분이 좀 늘어났는데 이 저축 부분도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월저축 현재 180만 원 하고 계신데요. 변경 후에는 자 하고 계신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 가지를 딱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 연금저축 10만 원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IRP 30만 원이 또 들어가고 계세요. 자 소득공제 지금은 세액공제죠. 세액공제에서는 충분히 이게 다 적용되지만 자 IRP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 키우시고 내가 여유자금을 쓰실 때는 IRP는 참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저축 펀드라는 상품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건데 저라면 IRP 먼저 하지 마시고요. 연금저축 펀드를 먼저 해라. 이렇게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순서대로 바꿔드리면 예비자산 CMA는 32만 원 정도 편성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적금은 20만 원. 자, 최근에는 4%대 적금이 나타났습니다. 예, 네. 저쪽 경상도 은행이더라고요. 네. 경상도 쪽 은행에 네. 4.02%를 드리는데 카드와 연계해서 체크카드랑 연계해서 하시면 4%대 적금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궁금하시면 인터넷을 좀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하시는 게 내 하나의 적금을 들어도 수익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고요. 자, 연금저축 10만 원 보험사에 하고 있던 거를 해지하지 마시고 금융기관 이전 통해서 연금저축 펀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실 없으세요. 그대로 보험사에서 하던 거 그냥 증권사로 갖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걸 34만 원 해드린 이유는 이렇게 하시면 중간에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때는 중도인출 같은 중간 환매 기능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대로만 가면 좋은데 문제가 됐을 때 유동성 확보하는 데는 연금저축 펀드가 조금 더 IRP보다 좋은 선택이시고요. 그리고 변액펀드. 항상 저희가 나도부자 변액 펀드, 변액연금을 통해서 나중에 지금 1,000만 원보다 10년 이후에 1억이 더 큰 자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변액펀드 30만 원에 추가 납입 30만 원 저희가 편성해 드렸고요. 자, 멀티펀드, 나도부자 멀티펀드는 이 안에 10가지 펀드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펀드 10개 해놓고 돈을 넣고 수익률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어렵냐? 네. 10개 펀드를 맨날 보시니까 헷갈리시겠죠? 그렇죠. 헷갈리죠. 그러면 어떤 건 수익이 나고 어떤 건 손실이 나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그 고충을 없앴습니다. 랩이라는 상품으로 10개를 다 묶어서 수익이 안 난 것들은 자동적으로 금융사에서 리밸런싱해서 수익을 나게끔 맞춰놨으니까요. 요건 한 6년 정도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5% 이상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월적립 ETF,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2018년도 기준으로 거의 18% 정도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그 지수기 때문에 이때 투자를 하시면 올라간다면 당연히 수익이 날 것이고요. 떨어진다면 손실이 날 것이지만 요걸 관리를 잘 하신다면 분명히 3년 이후에는 수익이 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226만 원의 포트폴리오를 그 평균 수익률 6% 정도로 저희가 편성해서 제안해 드렸습니다. 네, 특히 이 펀드 부분, 멀티펀드라고 해서 랩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정말 수월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금융자산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자, 예금 3,260만 원 갖고 계시죠? 아, 소중한 돈입니다. 저런 것이 바로 종잣돈인데요. 안타깝게 밑에 대출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줄여드리는 것이 우선 선제적인 컨설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5억 930에서 변경 이렇게 해드릴게요. CMA로 우선 대출에 있는 2억 1,500을 다 갚아드리고 싶은데 네. 예, 그렇게 하면 너무 유동성이 빠져요. 맞아요. 그럼 불안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선 1차 단계로 1,500만 원 상환하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계셔라라고도 제가 말씀드려요. 네. 이유는 자, 펀드나 이런 투자 상품들은 갑자기 증시가 하락하면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마이너스 통장에서 급한 돈을 쓰시고
있는 자산들을 유지하셨다가 올라갔을 때 환매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은 유지하시는 거를 이런 상황에서는 추천드리지만 오늘 시청자님은 조금 달라요, 상황이. 왜냐? 주택도 구매하셨고 지금 아직 펀드나 이런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럼 굳이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계셔서 이것으로 이자를 내실 필요 없고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하실 때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는 최근에 저희 대출 시스템이 바뀌었죠. 네. 예, 한도에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새로 구매하실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내가 주택 하나를 더 구매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마이너스 통장과 안 쓰는 신용카드는 없애시는 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없애드려서 자, 대출은 1,500 상환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없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나머지 금액을 갖고 달러 일시납 변액연금 여기다 3,400만 원 투자해 드리고요. ELS 3,320만 원을 해서 자산은 변동 없지만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나가고 대출 이자를 줄여드리는 솔루션으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은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저축을 하면서 내 집 마련까지 성공을 하셔서 저는 되게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재무 상황은 몇 점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정도면 그래도 7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꽤 높은 점수네요. 네, 이제 시작이고 또 주택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창 희망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것을 살려서 8.9점까지 가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재무 상황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참 중요한데요.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서도 조언을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소득 대비 저축률 양호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모님 도움까지 받으셔서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복 받으신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목표와 뚜렷한 포트폴리오 계획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명확하게 하신다면 훨씬 좋은 상황이 되실 거고요. 자, 지금 돈을 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복 부자 방정식을 좀 적용하셔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복 부자 방정식 처음 듣는 말인데요. 어떤 말인지 좀 설명 좀 자세히 더 해주세요. 네,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얼마를 가지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10억이요, 100억이요 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만큼을 갖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근데 케이스 1을 볼게요. 100억 원이 있지만 그만큼 빚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출이 많이 들어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케이스 2를 보겠습니다. 100억 원은 있는데 주변에 이 돈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죠. 케이스 3을 보시면 100억이 있는데 1,000억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 난 100억밖에 없어. 1,000억이 있는 사람 너무 부러워. 나도 더 벌어야겠어. 자, 이 세 분 중에 과연 누가 행복할까요? 셋 다 별로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MC께서 보시기에도 자, 이런 경우는 결국 행복한 사람이 없다. 돈은 다 100억씩 있으세요. 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건 옳은 저희가 돈에 대한 보유의 그런 관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있지만 자, 1번 케이스는 이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되게 큰 손해가 일어나는 경우고요. 네. 2번 같은 경우는 자, 로또를 맞았다고 할게요. 로또 맞으면 주변 사람한테 알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무도 모르게 떠나라고. 네, 그거 알리는 순간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이 돈 빌려달라 이런 얘기라고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주변에 같이 나눌 수 없으면 그 돈이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억이 있지만 1,000억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있는 거에선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항상 부족하고 더 노력만 하다가 결국은 있는 것을 못 누리고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따져볼 때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이런 거죠. 남한테는 다이아몬드일지라도 네. 내가 갖고 있는 게 돌멩이에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돌멩이를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게 돈에 대해서 가치는 더 높여주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또 해주셨는데요. 행복 부자 방정식, 내 스스로 원하는 돈의 크기를 정확히 정하고 또 꾸준히 자산을 모으는 것이 참 행복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그런 행복한 목표를 갖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효율적인 자산 투자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사실은 투자에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으세요. 그런데 어떤 게 있는 거냐? 경기의 순환 사이클을 읽을 수 있는 그 방식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최근같이 경기가 하락할 땐 결국은 위험 자산을 줄이고 안전 자산을 늘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경기가 조금씩 꺾이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자, 과거 금융위기들을 보면 시작은 어디서 했냐? 바로 미국에서 했습니다. 미국이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곧 2, 3년 안에 금융위기가 온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시청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기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대비를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현명한 부자가 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진짜 2018년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그때도 금융위기 때만큼 이제 하락을 할까 이런 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정말 투자를 하기가 참 두려운 상황이고 또 최근 부동산까지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저라면 투자를 좀 보류할 것 같은데요. 이 손해를 보기보다 그냥 내 원금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우선은 자 미국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네. 화면부터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네. 미국 경기 침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문가들한테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자 2019년 7.8%부터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그런데 2020년, 21년에는 거의 70%가 넘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안 오면 다행인데 이렇게 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대비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편안한 걸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그 회식에 대부분 국민 회식 메뉴는 뭘까요? 삼겹살이요. 맞습니다. 제가 대부분 좋아해요. 삼겹살 많이 드시러 가시는데 네. 자, 이게 바로 돼지 지육 가격이라고 해서 돼지고기 가격입니다. 예, 아. 그런 것도 이렇게 지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2013년도 보시면 돼지 가격이 쌌죠. 네. 그리고 2015년도 가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자, 오르네요. 예. 그러면 2013년도에는 삼겹살을 맨날 먹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진 않죠. 네. 다시 말해서 자 경제란 거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자 이렇게 삼겹살이 쌌을 때는 조금 더 먹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2015년처럼 삼겹살이 비싸다고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삼겹살이 비싸면 조금 싼 뭐 한우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치킨이죠. 양계 네.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게 경제라는 그 생명체고요. 그렇다고 지금 위험하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묻지마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투자를 하시는데 일정 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최근에 공기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 미세먼지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자, 미세먼지 있다고 숨 안 쉬고 사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외출 네.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걸 하라고 말씀드리냐? 첫 번째 마스크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집에 공기청정기 준비하시고요. 네. 세 번째는 손 깨끗이 닦으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듯이 자, 그 경기가 나쁘다고 투자를 꺼려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투자에서 이득을 내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현명한 시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위기가 있지만 그것 무조건 안 하기보다는 또 주의 깊게 진행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또 준비만 잘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과거를 한번 볼게요. 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한번 발생했었는데요. 이때 코스피가 39.8%가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아래를 보시면요. 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2011년도에 있었어요. 이때 25% 정도 하락했고요. 그 다음 많이 떨어진 게 2015년도에 중국 증시 폭락 때 17.8%. 근데 네. 작년에 18% 정도가 넘게 떨어졌다면 이거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떨어질 것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과 얘기해 볼 땐 야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오를 거야. 아닙니다. 많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 2018년도 고점 대비 40% 정도 떨어지는 선이 어디냐면 1600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1600포인트가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히 금융위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과거에 2008년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조구간이에요. 저 파란색 음봉이 떴을 때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음에 어떻게 됐죠? 또 오르네요. 양봉으로 네. 올라갔죠. 네. 그 다음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게 40%가 떨어졌는데 이때 1억을 딱 투자했다고 칠게요. 네. 2008년도에. 그럼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얼마의 수익을 냈냐? 기관을 보시면 2008년도 9월 1일이고요. 2010년도 12월 31일입니다. 2년 6개월 정도, 운영일수 851일 정도인데 네. 자, 1억을 투자했다면 플러스 알파 인덱스 주식형에 넣으셨어요. 그러면 53%의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엄청나네요. 1억 5,300만 원 정도가 됐겠죠. 네. 밑에 있는 두 개 펀드에 넣어도요. 1억 4천, 1억 7천.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기가 바로 네. 기회가 되는 것이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일반적인 행보장보다는 좀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많이 하락할 때 또 투자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렵다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요. 적극적으로 변액 펀드의 펀드 변경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한다면 내 자산이 더 커지는 걸 눈에 띄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변액 상품의 펀드 변경,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변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요. 예, 저희 나도 부자에서 VIP 변액 연금이라는 상품으로 많이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험료 투입 비율이란 건 지금 계속 내시는 월납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내는 것은 주식에 더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롱텀 밸류 주식 30%, 글로벌 주식형 20%에서 그 주식 편입 비율이 더 높은 쪽으로 많이 넣어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왜 100%로 안 하느냐? 자, 100%로 했다가 더 떨어지면 좋긴 한데 네. 중요한 건 펀드 변경을 통해서 다시 주식을 사실 수가 없어요. 계속 주식만 사놨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지금보다 더 떨어졌을 때 채권형으로 넣었던 50%를 주식형으로 바꾸면 더 큰 수익이 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립금 이전은 45%의 채권형, 25%의 단기 안정 채권에서 결국은 70% 정도로 채권 비중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당 주식형 30%는 국내에는 연말 지나서 지금 배당 주식이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돈 중에서 가장 수익 높은 쪽으로 변경을 해드렸으니까 이런 형태로 전문가한테 안내받아서 하시면 급락이 나와도 지금 채권 비중을 거의 70%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로만 듣던 펀드 변경을 통한 이 수익 관리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정말 내 소중한 돈을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님의 보험료를 앞서서 상당 부분 절감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주실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의 DGB 유니버셜 종신은 아무래도 여성분이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유지하셔서 크게 혜택 보실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만 남기고 감액을 좀 진행해 드릴 거고요. 그럼 48,000원으로 보험료 내려가고요. DB손해보험의 프로비라이프는 자, 입원 일당, 암 입원 일당 같은 경우인데요. 최근에는 암을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도 한 3일 정도만 있으면 퇴원을 합니다. 그러면 30일, 한 달, 1년 뭐 이렇게 입원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입원비에다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담보들만 필요 없는 것들만 제하면 보험료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내려서 6만 4천 원 정도로 편성해 드리고요. 남편분 것도 자, 신한생명 플러스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요건 감액 완납하시면 보험료를 줄여 드릴 수 있고요. DB손해보험, 프로미라이프도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어떤 것만 하시면 되냐? 자, 제일 중요한 건 보험료를 좀 낮추고 이거를 저축자산으로 옮겨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없앤 것만큼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보험 리모델링 하실 때 가장 실수하시는 게 5천만 원 사망보험금 없애고 1억을 새로 넣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없앤 거 왜 더 크게 넣습니까? 이거는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줄여서 넣어드려서 무해지 통합보험에 42,800원,
그리고 남편분은 저해지 건강종신에 여긴 사망, 일반 사망이 같이 들어있으니까요. 75,000원 정도로 하시면 보험료는 23만 원 절감된 28만 6,300원으로 편성되실 수 있고요. 이 줄인 것을 가지고 연금을 하나 더 잘 준비하셔갖고 내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을 한다면 월 23만 원 정도의 이 저축 좀 여력이 추가로 생기긴 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대출이 좀 있으셨는데 연금 준비도 좋지만 대출을 좀 빨리 갚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물론 빨리 갚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을 무리하게 빨리 갚으시면 현금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화면 보시면요. 대부분 제가 대출 많이 갚으라는 건 아파트 대출이에요. 네. 그럼 아파트는 최근에 가격이 좀 하락하는 기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 버린다. 3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집값이 2억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내 자산이 공중에서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 시청자님은 단독주택을 사셨단 말이죠. 그럼 단독주택은 대부분 토지, 땅값이 그 주택 가격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값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은 저희 화면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공시지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갚으려고 너무 힘들게 하시면 네. 현금이 말라버리는 수가 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돈을 모아서 중간에 대출을 상환하시는 플랜을 제가 오늘 추천드릴 거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자, 이렇게 마무리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그래서 연금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집은 내가 가격 안 떨어질 거죠. 그리고 이 집에서 대출은 조금씩 갚아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연금은 왜 준비해야 되냐? 주택을 갖고 무조건 내가 연금을 받아서 쓰실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걸 파셔야 되던가 아니면 주택연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자, 올해 세법이 좀 바뀌어갖고요. 4월 달 전에 4월 1일부로 경험생명표라는 게 바뀝니다. 이 경험생명표는 뭐냐면 연금을 가입하셨을 때, 자, 화면 보시면 1회차부터 8회차까지 쭉 경험생명표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남자 여자를 보겠습니다. 결국 생활하시고 살아가시는 평균 수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는 나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 같은 1,000만 원을 받고 연금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주는 연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8회차에서 올해 9회차로 바뀌면 연금액이 한 5% 정도는 떨어진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떨어지기 전에 연금을 빨리 준비하셔서, 자, 20살 나이에 100만 원씩 연금을 준비할게요. 그럼 8경험생명표 지금이죠. 지금은 나중에 1년에 1,200만 원 받습니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받겠죠. 네. 그런데 9회차로 가시면 이게 100이 안 되고요. 한 96만 원 정도, 한 4만 원 정도가 줄게 돼요. 네. 그래서 5.3% 정도 손해를 보시고요. 50세인 분들도 맨 끝쪽 보면 4.7% 정도 떨어지는 거니까, 자, 우리가 4%의 수익을 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데 연금을 미리 잘 준비해 놓으시면 그냥 연금 수익으로 4% 정도로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 차라리 대출을 뭐 무조건 갚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 갚으시면서 연금을 같이 준비해 놓으시는 건 참 현명한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니까 이제 인생은 타이밍, 보험도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타이밍이란 게 언제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전에 가입하시면 좀 더 유리하게 설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액연금에 관심을 가져서요. 경험생명표 변경 이전의 혜택과 또 펀드 변경까지도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좀 관심을 더 가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뢰해 주신 시청자님께 설계해드릴 나도 부자 은퇴 플래닝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그래도 집을 사시다 보니까 좀 자산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월납을 좀 줄여서 자, 30만 원의 변액연금에 추가 납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나도 부자 변액 펀드로 해서 이렇게 해서 10년 내시고 10년 운영하신 다음에 65세까지 거치 운영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 65세부터 133만 원의 나도 부자 변액연금을 수령 가능하시고요. 국민연금 114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49만 원, 그리고 나도 부자
달러 일시납 연금을 하셨던 데서 25만 원씩 죽을 때까지 평생 받으시는 거예요. 예, 한 네. 10년 들이다 많은 게 아니고요. 계속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저거 오래 받으시려면 건강 유지하시고 운동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나도 부자 멀티 금융펀드까지 해서 383만 원 정도의 연금액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있는 주택은 자녀를 물려주고 가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0대 부부의 은퇴 플랜까지도 자세히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그 방향대로 가신다면 노후 걱정까지도 없이 좀 편안한 그런 삶을 좀 즐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현재 부담되는 재무 지출들의 컨설팅을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더 나은 투자 방법을 위해서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에서 자세한 상담을 24시간 언제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이제 전화로 간단 예약하셔야 한 후 전문가 상담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02-2077-6248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24시간 365일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윤청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내 돈을 부탁해라는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